저는 딱 두 종목을 꼽으라면 일단 비싸도 그리고 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평균값이 65%니까 엄청나게 올랐고요. 특히나 뭐 두산 같은 경우는 117%고 두산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지만 하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가 235%고요. 이 밑단에 뭐 LS도 91%, CJ도 58% 상당히 많이 올랐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48%. 최근에 SK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SK 56%고요. 네이버도 지주사입니다. 네이버 하나에 다 모든 사업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한 31% 올랐다. 그래서 지주사 수익률 굉장히 견조하고요. 물론 지주사 평균값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7%로 지주사도 아직 최고점 대비 룸은 좀 많이 남아있다. 그나마 두산하고 하나만 20% 미만입니다. LS도 20% 미만이네요. 이런 것들은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HD 현대도 13%니까 사실은 두산 하나에 비해서는 HD 현대는 48%밖에 못 올랐는데 그래도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주사 관련돼서 순수 지주회사, 그 자회사들의 어떤 그 브랜드 로열티만 받는 회사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자체 사업이 엄청나게 탄탄한, 아까 예를 들어 두산 전자비즈 말씀드렸죠. 두산 같은 회사를 투자할 거냐, 그 측면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자체 사업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 사업형 지주사들이라고 합니다. 순수 지주사라고 보기에는 이런 CJ 같은 회사들, GS 같은 회사들 있고, 자체 사업이 없는 회사들. 물론 CJ도 비상장사 올리브영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올리브영 상장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산 같은 지주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가장 똘똘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HD 현대, 조선이 막강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주가가 좋을 수 있는 하나는 조선도 잘하고 방산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형 지주사와 아니면 자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에 속하냐? 그거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는 코스피가 지금 14배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값이 지주사 평균이 18배입니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내년에 평균 PR이 15배로 떨어지니까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우리 대표적인 지주사들 볼게요. HD 현대가 지금 PER 12배에서 내년에 9배로 떨어지고 두산만 비싸요. 두산은 46배고 내년에 32배니까 상당히 비싼 수준이고 하나도 주가는 엄청 올랐지만 10배에서 9배. 그죠? 그리고 SK 볼까요? SK는 8배에서 10배인데 SK는 내년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진짜 싼 게 뭔가 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GS가 제일 싸네요. GS는 7배 그리고 내년에 6배. 효성도 6배 밸류에이션 싸고요. 일부러 제가 이거 한 가지 탭을 더 가져왔어요. 지주사는 배당 많이 주거든요. 보면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GS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5.4%고요. 심지어 작년 배당금 기준이요. 효성 4.3%고요. 롯데지주 4.6%, LG 3.8%입니다. 이런데 두산이나 하나가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도 4% 줬다? 그러면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런 데는 배당이 상대적으로 짜니까 주가를 더 올리기에는 어떤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HD 현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배당 수익률 3%면 나쁘지 않다. SK도 3.4%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은 주가는 올랐지만 엄청 부담스럽거나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근데 지주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덜 오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덜 올랐는데 사업회사 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자회사의 가치로 올라가는 지주사보다는 본업, 자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 두산 같은 회사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자회사 중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 갖고 있는 산업, 조선이라든지 방산을 갖고 있는 HD 현대나 한화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 수준이고 HD 현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서 싸다. 그래서 평균값 밸류에이션보다 HD 현대랑 한화가 어느 정도 계류를 갖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 시행되면 특히 3% 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개정안 시행되면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의 지분을 3%씩 각각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합산 방식으로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액주주랑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슨 뭐 소송 남발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 외국계 투기 자본 때문에 소액주주 행세를 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 이거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굉장히 논리 구조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주 이익을 오너일과 지분율 높은 지주사는 대주주 이익을 우선을 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청난 상속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60% 넘는 경영권 승계할 경우 60% 넘는 상속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대주주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는 배당 소득에 한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차등세율로 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일반 배당 소득 많이 받는 분들도 건강보험 폭탄 나와요. 건보 폭탄 나오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돼가지고 세금 왕창 토해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 적용하더라도 배당 성향 35% 이상인 회사는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22%, 그 다음에 3억 초과는 28%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을 배당 성향 35%인 회사는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차등 세율로 과세하자는 거예요.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5.4%지만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2%, 3억 초과 27.5% 세율 부과하는 거를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 유도되고 배당 투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되는 거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국민의힘이 9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5석이니까 결국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구조인데, 이거 통과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주요국 그 5년 평균 배당이 한국 28%, 중국 27.9%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보세요. 미국도 33%고 일본 37%고요. 영국 50.4%고 호주 69%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배당 많이 주면 장기 투자도 유도되고 최대 주주하고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근 5년 동안 평균 배당 성향 35%, 대신증권하고 컨트와이즈 한국 ESG 연구소 자료, 이거 잘 돼 있어요. 진양홀딩스 평균 배당 성향 55%예요. 배당금 증가율도 4.1%, 세아베스텔지주 배당 성향 57%. 이런 회사들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표도 띄워주실 건데요. 아직은 35%가 안 되지만 앞으로 35% 당장 도달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코오롱, 키스코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보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 배당 성향도 35% 이상 되는 회사들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두산은 지주사를 떠나서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전자비즈가 엄청나게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에 뭐 거의 30% 이상 초과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엔비디아 매출 드디어 올해 2분기면 50% 넘어가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마진이 막 30%를 초과합니다. 역대급 두산전자비즈의 마진이에요. 엔비디아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하고 블랙엘 동시 납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경쟁사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나 중국 양극재, 중국 음극재 안 쓰는 거 똑같아요. 중국 대만제 CCL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엔비디아에서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커져요. 매출이 30%씩 성장해요. 3월달까지 엔비디아 매출만 블랙엘만 1,600원 나왔고요. 블랙엘 영업이익률이 50%래요. 100원 팔면 50원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얘네는 통신 스위치 쪽, 그러니까 광학 모듈이나 5G에도 들어가는 스위치라는데 여기도 마진이 그래도 15%는 나와요. 그리고 경쟁사가 상당히 센 데가 있어요. 대만의 EMC인데 여기가 지금 품질하고 여러 가지 그 콜 테스트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물량을 두산전자비즈가 상당히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테크 자체적으로 아까 반도체 업황 얘기할 때 AI 칩을 만들고 있다. 아식을 커스텀 칩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것도 수익화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위탁을 받아서 구글, 메타, 오픈아이, 마블의 위탁을 해준 아마존 이런 데가 있는데 두산은 아마존하고 컬 테스트가 끝났고 브로드컴의 고객사 구글 TPU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줄 알았더니 구글하고 아마존 납품하겠구나. 그 얘기가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은 경쟁사 EMC보다 기술적으로 높다. 왜? 두산은 기존 제품 대비 신호 손실을 30% 이상 감소하면서 전력 소비를 극대화했는데 EMC는 오히려 신호 손실이 올라갔다. 그래서 수율 면에서 두산이 이 CCL은 순도가 중요한데 순도를 EMC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위 말하는 지금 제일 핫한 모델이 GB200이랑 GB300인데 EMC 같은 경우는 GB300의 컬 테스트도 통과를 못했다. GB300 대만의 EMC가 컬 테스트 받고 실제 양산까지 이어지려면 2개 분기 이상의 샘플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양산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GB200과 GB300 납품을 끝내고 차세대 루빈 버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산 전자 삐지의 실적 성장성 때문에 두산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에이전트 AI가 되면 컴퓨팅 연산량이 올라가고 추론 시장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AI 캐파가 필요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CCL 동박 적증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가치만 3조 5천억에서 많게는 4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가치,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가치의 합산 금액만 5조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 빼고 두산 전자삐지를 예를 들어 PER을 두산 전자삐지의 경쟁사 뭐 대만의 EMC 이런데 25배, 뭐 20배 이상을 주면 그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에다 곱하기 경쟁사들의 PER을 곱하면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상장사 지분가치만 5조가 넘는데 그러면 두산 전자삐지의 가치를 15조로 보냐, 20조로 보냐, 25조로 보냐, 30조로 보냐에 따라 두산 전체 시가총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두산은 8월 달에 아마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글로벌 자금들이 아마 보통 MSCI 지수 편입되면 1000억 이상은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뭐 2100억까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요거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유력한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 미포조선 그렇게가 지금 가장 유력하고요. LIG 넥슨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AI용 MLB 기판 관련돼서 공정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HDI 단수가 올라가고 추가 증설하면 이 CCL은 계속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생산 캐파를 50% 이상 확대했다. 그래서 두산을 보시고요. 똘똘한 자회사들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중에는 HD 현대를 꼭 보셔라. 왜냐면 HD 현대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삼호중공업, HD 현대 미포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가장 핫하게 잘 나가는 전력기기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너무 잘해서 HD 현대 오일뱅크가 유가 상황이 나빠서 박살나는 거를 전력기기, 조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선박 유지보수, 선박 개조하는 사업까지 모두 잘하고 있는 HD 현대를 좀 봐야 된다. 그런데 HD 현대는 심지어 하나나 SK 오른 것보다도 오르지 못했다. 조선업황은 계속 좋을 건데. 그래서 주가 부담은 HD 현대는 좀 두산보다 또는 SK보다 하나보다 훨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두 종목을 꼽으라면 일단 비싸도 두산 그리고 HD 현대 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작년에 126% 상승인데요. 올해도 지금 7월달 대비해서 주가 조금 내려왔는데 36% 상승 중, 한국조선해양이 43%, 하나오션이 뭐 올해 25년도는 조선주 중에 제일 대장으로 꼽혔죠. 103.7%, 104%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뭐 42%, 현대미포 36%. 요 엔진 쪽도 괜찮아요. 하나엔진 44%, HD 현대마린엔진 69%. 그래서 평균값이 45%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모두 초과하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도 약 17%다. 저는 평균값도 중요한데 최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냐도 중요한 건데 HD 현대중공업이 14%밖에 안 빠졌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4%밖에 안 빠졌어요. 하나오션 최근에 좀 주춤해. 그런데도 20% 안짝이에요. 19%. 삼성중공업 12%, 현대마린솔루션 7.9%, 현대위포 11%, 하나엔진 17%. 다 좋죠. STX 엔진 빼고는 다 시체 고점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세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시나 평균 수익률과 최고점 대비 하락률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즉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 평균 수익률은 낮지만 최고점 영역에 있다는 거는 조선의 내가 HD 현대중공업을 많이 예를 들어 선택을 못했어요. 한국조선을 택하든 삼성중공업을 택하든 하나오션을 택하든 조선주 중에 한 놈만 잘 선택했다면 시장보다는 훨씬 초과 수익을 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사는 확실히 방산이나 원전보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막 엄청난 수준은 아니에요. 28배인데요. 요 엔진 쪽에 부담이 있어요. 엔진 빼잖아요. 28배 밑으로 떨어지고 26배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이 뭐 40배, STX 엔진이 30배, 현대 마린 솔루션이 31배, 요것도 선박 개조하는 거. 그리고 하나오션이 31배예요. 그런데 보시면 현대중공업 27배고요. 한조가 HD 한국조선해양 11배예요. 삼성중공업 29배. 그런데 이제 내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HD 현대중공업이요 21배로 떨어지고요. 한조가 8배로 떨어지고요. 하나오션도 24배까지 떨어지고요. 삼성중공업이 17배로 떨어집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도 24배로 떨어지고. 그래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 실적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 27년 계속 실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 그럼 뭘 봐야 될까? 저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오른 만큼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사 HD 현대3호중공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3호중공업이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실적 모멘텀이 더 셉니다. 그래서 HD 현대3호중공업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계속 보자 말씀드리고, 선박시장이 예를 들어 좀 주춤해요. 선박 발주가, 새로운 배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나올 수가 없죠. 그 주춤한 사이에 바로 선박의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오히려 선박에 대한 신조, 새로운 배들에 대한 수주가 주춤할 타이밍에 이런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그 미국 군함 모멘텀 때문에 혼자 날아간 하나오션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 분기마다 가파른 실적 성장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요. 이미 전체 수주로 보면 3.5년에서 최대 4년치 이상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친환경선 위주로 싹쓸이하고 있어요. 전체 친환경 글로벌 선박 기준으로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할 정도로 4분의 3은 친환경선, 친환경 선박은 LNG, LPG, 암모니아, 수소운반선, 이런 모든 친환경선에 대해서는 고부가치 선박을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전혀 기대감이 없던 한미,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오션만 미국에 진출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도 당연히 헌팅턴 인걸스라는 회사랑 MOU를 맺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 업황의 다운사이클을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을 강화하고 HD 현대중공업은 기존의 배 말고 배를 개조하거나 배 엔진을 만드는 사업부가 굉장히 탄탄하다. 대우조선해양도 역시나 선박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양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그 다음에 함정의 MRO 유지보수 사업을 한다는 다양한, 역시나 미국에서 MRO 유지보수 사업을 하나오션이 최초로 수주를 했죠. 그래서 특수선 사업 관련돼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세 충격이 미국이 자국의 조선사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에 먼저 협력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서 높은
수주 또는 미국의 미래 조선업에 대한 어떤 일감 확보를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관세 관련돼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수출액 비중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 아주 미미하다.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인데 선박 발주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 1분기 데이터만 보고 너무 좀 성급하게 얘기했다. 왜냐면 5월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월 대비해서 64% 줄었다는 건데 특히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단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연간 전체 수주의 5월 달에 이미 52.5% 절반 이상을 5월 달 기준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요거 보시면 요거 표 띄워 주실 건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 138% 증가 예상하고요. 하나오션도 매출은 27%. 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갱신할 거로 보입니다. 하나오션은 흑자 전환하고요. 삼성중공업도 매출은 7%, 영업이익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는 매출은 올해 기준으로 29조 사이즈, 내년에 30조 돌파해서 32조 예상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조 6천억, 거의 2.5배 증가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사이즈가 4조 4천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매출은 약 10조 8천억 사이즈고요. 영업이익 7,200억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매출 16조 사이즈에 영업이익 1조 8천억. 현대중공업도 작년에 이 6,800억대에서 영업이익 3배 이상 증가하는 사이즈를 보고요. 선박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정유 설비라고 하는 FLNG 요쪽 하는 그 삼성중공업 역시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4천억대, 7천억대, 1조 1천억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은 9조 7천억, 10조 8천억, 12조 3천억, 매출도 연평균 한 15% 정도 선에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요, 상법 개정의 또 수혜자입니다. 왜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3호가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법 개정 이 이슈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복 상장 할 수가 없고요. 조선업체들 중에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게 HD 현대3호 가치인데 이 HD 현대3호의 가치는 HD 한국조선해양에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주주가 가장 배당에 많이 기여하는 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 입장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HD 현대 오일뱅크가 4년 연속 순손실임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들, HD 현대위포,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 세 개가 너무 잘하니까 심지어 HD 현대는 지분도 낮아요. HD 현대가 HD 한조에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은 35%밖에 안 돼. 다소 낮은데 배당 의존도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지분 추가로 높이면 당연히 배당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재미난 게 지금 HD 현대가 KCC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3.91%나 들고 있어요. 요거를 아마 HD 현대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당연히 개별사 확장 측면으로 보면 HD 한조도 하나가 필리조선소로 인수했잖아요. 미국 거. 여기도 미국 현지 조선사 직접 충분히 인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주사 할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질 때 낙폭에 되게 제한적이에요. 자,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HD 현대중공업 지분만 75.02%거든요. 이것만 11조 2천억이 넘어요. HD 현대 미포 지분율만 42.84. 이것만 제가 다 엄청나게 할인했어요. 중복 상장해서 60% 할인했어요. 1조 4천억이 넘어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요거 53.6% 지분율 40% 할인했더니 약 1,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 60% 할인한 것들 HD 현대 미포,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HD 현대 중공업의 지분율만 다 합쳤더니 13조가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HD 한조의 시총이 지금 약 25조죠. 그러면 25조에서 13조 빼면 12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익 잘 내는 회사인데 HD 현대 3호 중공업이 12조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D 현대 배당 수익 기여도 1분기 기준으로 한조가 50% 이상 차지하니까 HD 현대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려면 HD 한조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HD 한조는
가장 돈 잘 버는 HD 현대 3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자꾸 부각을 받냐?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1분기 때 역대급 영업이익률 찍은 게 11.3%인데 HD 현대 3호 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18.6%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가 전략적으로 35%의 낮은 지분율을 최대한 한조 주식을 뭐 KCC로부터 뺐든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가치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들이 친환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단납기의 컨테이너선 시장도 주도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의 52.5%에 해당되는 걸 수주를 받았고요. 아마 연간으로는 작년 거 수주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IMO 세계해사기구에서 탄소 배출량 2008년도에 80% 이상을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배출량만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벌금 부과 시기가 당장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벌금 안 내려면 결국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해야 돼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LNG 이중 연료를 달거나 LNG 새로운 배를 만들거나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서 벌금을 안 내야 돼요. 벌금이 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LNG 이중 추진 연료가 가격이 평균 컨테이너선 단가보다 LNG 이중연료 추진한 컨테이너선은 250억이 비싸대요. 비싼 배를 계속 많이 팔면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선이든 LNG선이든 LPG선이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든 결국은 안에 연료를 DF 엔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바꾸거나 벌금을 안 내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함정 MRO 유지보수 관련돼서 또는 필리핀 또는 페루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이 함정 사업, 전투함, 뭐 군함 이런 거 관련돼서 하나오션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HD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이쪽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모멘텀을 받을 거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미국이 중국 조선사 규제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당연히 국내 1등이면서 세계 1등인 HD그룹이 제일 수혜를 받을 거예요. 지금 중국의 조선소에 발주 주는 거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발주 줬던 물량을 취소시키고 있어요. 그걸 어디가 가져갈 거냐? 국내 조선사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고 1등 조선사인 HD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싹쓸이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도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 HD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수주도 1등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를 결국은 얘네가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비싸게 판 배들이 작년에 팔았던 배들이에요. 올해 배들도 비싸게 팔았죠. 그 비싼 배들이 언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냐? 지금 실적에 잡히는 거냐? 3년 전 거예요. 22년도 거예요. 22년도는 배들이 쌌습니다. 지금 막 신조선가 떨어진다고 말들 하는데 신조선가 꼴랑 3% 빠졌어요. 가장 비쌌던 지점에 팔았던 배들이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건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폭증하고 역대급 실적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언제 실적 반영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드디어 24년도에 비싸게 팔았던 배들, 25년도에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드디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업은 굉장히 지금 롱텀 중에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롱텀 중에 최대 수주 또는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 국면. 초입은 아니에요. 언덕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꼭대기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 친환경선은 우리가 꽉 잡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배들, 선박조차도 실드 쳐주면서 중국의 선박들 발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7년도까지 중국이 그나마 잘하는 게 컨테이너선하고 그 화학 운반선이 그 물량이 꽉 찼어요. 단납기가 대응이 안 돼. 그래서 그 단납기 물량이 국내 배들한테 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의 매출과 이익만 최고치가 아니고요. 영업이익 너무 중요하죠. 마진, 물건 팔면 얼마 남기는 그 마진이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되고 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PER 밸류에이션으로 9배, 8배밖에 안 되니까 가장 좀 최우선 관심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항상 어딜 출연하든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오늘 뭐 준비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산업들, 또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또 다른 업종들, 그리고 또 오늘 다뤘던 조선, 지주사, 반도체, 원전, 또 추가적으로 꼭 중요한 변동 상황이 생기면 다음 달에 나와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저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에는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요.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제가 그 업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기업, 그리고 수급,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매일매일 투자 레터를 써서 그걸 보내드리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업황, 기업까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 유튜브에서 안 다뤘던 그 주도주와 주도 산업과 주도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그거 한 2끼 정도 점심값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 저는 시황이랑 주도주 그리고 주도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걸 투자 성과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 PD님이 댓글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댓글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주식 전문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분, 부동산 전문가분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매달 5월 달에 37분 오셨고요. 6월 달에 24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같이 오신 분들끼리도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남아서 저한테 막 1시간 반씩 추가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강연 주제 제가 매달 다르게 해요. 자, 지난달에는 지금의 주도주인 조선 또 새로운 화장품 사업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로봇 산업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와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한 국내 주식 전문가 요 4명이 원팀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필요한 질문 그 강연장 끝나고도 저한테 남아서 1시간 이상씩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는 거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서울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지방 어디든 상관없다. 지방 가자. 그래서 이미 5월달, 6월달에 서울에서 했고요. 7월달에 부산도 가고 여기 댓글로 지방 어디든 와주세요 하면 거기로 그냥 달려갈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면 단위도 상관없고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 뭐 최소한 20명은 돼야겠죠. 2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 갈 거니까 어디든 요청해 주시면 지방 강연 갈 거고요. 서울은 그냥 정해놨어요. 진짜 강남 언주역에 분데스 언주라고 거기에 대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분데스 언주에서 매달 토요일날 마지막 주에 계속 강연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또 새로 강연회 잡혔어요. 7월 26일날 또 새로운 주도주 발굴을 위한 또 새로운 미국 주식 발굴을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요새 핫하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요새 성수동이 핫한데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이런 다양한 투자 돈이 되는 얘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날 강남에 오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연도 너무 좋지만 뒤에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방이라서 못 오신다 그거 저희가요 다 그냥 적자 나더라도 전문 PD님 2명 붙여가지고요 다 경제방송 출신 전문 PD님 붙여서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 녹화본을 아주 저렴한 그냥 점심값 정도 수준으로 온라인 녹화본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달 거 못 보셨더라도 시의성 있는 내용 뭐 그날 주가가 어떻고 그날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6월달 지난 강연도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녹화본으로 URL 주소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녹화본을 현장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뒷단의 네트워킹 부분은 직접 오셔야지만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 사업 저만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원팀으로 이뤄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문가가 4명에서 원팀으로 서울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매달 강연을 하고 있고, 요번에도 7월 26일날 강연을 하니까 오셔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좋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너무 멀어서 강연에 못 간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강연에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산업이랑 아주 핵심 국내 유망 주도주 기업이랑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